유산소 하면 근손실이 온다. 웨이트만 하면 과연 건강할까?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타면 시간 낭비다. 오늘 유산소의 진짜 역할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필수라면 필수일 수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지방이 없으신 분들이 호흡량이 더 좋으실 거고,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호흡이 잘 안 되실 거기 때문에 그 체형에 맞춰서 타고 안 타고를 어느 정도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디빌더 선수들이 유산소를 싫어하긴 합니다. 사실상 근육 운동 쪽에 시간을 더 할애하지 유산소 쪽에 시간을 할애하려고 안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체질에 따라 틀린데, 웨베업 같은 경우에는 근육 운동 쪽에만 치중해도 몸 상태가 다이어트 한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식단 조절과 근육 운동만으로도 대참여가 가능하고, 내배업이라면 유산소를 타야 지방이 빠지기 때문에 체형에 따라 틀리다. 유산소 없이 근력만 해도 건강에 문제는 없습니다. 운동 능력이 감소하고 심폐력이 저하하고 이런 거는 지방이 많이 껴있을 때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이 잘 안 끼는 체질이라면 굳이 유산소를 안 해도 되고, 내가 지방이 잘 끼는 체질이라면 유산소를 병행해 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방이 잘 끼는 체질이기 때문에 비시즌에도 유산소를 하루에 30분씩은 타고 있습니다. 유산소는 근손실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만들기도 힘들지만 사실상 빼기도 힘들거든요. 지방이 단단해지면 근육처럼 뭉치게 돼 있어요. 그걸 근육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다이어트가 들어가고 식단 조절을 하면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니고 사실상 지방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근육이 빠지는 줄 알고 중간에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이랑 유산소를 추천하는 방법이 달리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 오시면 저는 사이클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사이클, 러닝머신, 스태퍼 중에 칼로리가 제일 소모가 많이 되는 것은 스태퍼일 것이고, 그 다음에 러닝머신, 그 다음에 사이클.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스태퍼나 러닝머신 같은 경우엔 기계 템포에 맞춰서 탈 수밖에 없으니까 체지방이 더 잘 탈 것이고, 사이클 같은 경우엔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게 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은 단계를 높여서 천천히 굴려도 강화 운동 쪽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저강도 유산소 중에 저는 저강도 유산소를 항상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우리가 헬스에서 근육 운동과 유산소가 나눠져 있는데, 굳이 유산소 가서도 무산소를 섞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벌을 하시다가 관절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강도로 해도 어차피 체지방은 다 제거되니까 항상 제가 빠른 걸음을 유지하면서 걸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계단 오르기 같은 생활 속 유산소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사실상 스태퍼랑 같은 운동 효과이기 때문에 집에서 유산소를 하신다면 계단 오르기를 항상 추천드리고, 내려올 때도 내 체중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근육 발달도 되기 때문에 계단으로 내려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크업 중에도 유산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kg까지 체중을 늘렸어도 사실상 시합 때 체중 되면 한 80kg밖에 안 되거든요. 근육을 늘리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체중이 늘어야 벌크가 된다고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벌크업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 사실상 하지도 않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육 발달도 더딜 수밖에 없고 컨디션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사실상 많은 체중을 불렸던 경우에는 우리 발바닥이 버티질 못해요. 현대에는 체지방을 한 10%에서 15% 정도 유지하면서 벌크업을 하는 식으로 선수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산소를 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커진다는 건 지방의 빠짐에 따라서 근육의 분리도가 선명해지니까 더 커 보이는 것이죠. 유산소를 하면 공복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은 운동 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동 전에 하는 거는 몸에 열을 올리기 위함이고, 공복에 유산소를 하거나 운동 끝나고 유산소를 하는 건 체지방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추천드립니다. 늙을수록 유산소가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회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단 걷는 게 좋은 것이고, 어차피 걸을 시간에 근육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가 될수록 남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면서 근육이 퇴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근육 운동 쪽으로 더 치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유산소다 보니 걷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걸을 시간에 근육 운동을 하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몸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 1시간과 짧지만 강도 있게 하는 유산소 중에는 매일 1시간을 추천드립니다. 유산소는 짧은 시간을 한다고 해서 체지방이 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이상은 타야 지방 연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항상 추천드리는 건 처음에 20분 정도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40분, 50분 해가지고 유산소를 갈수록 늘려가는 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유산소 루틴은 처음에 운동하신다면 항상 사이클 20분 정도 타시고, 러닝 같은 경우에 30분 정도 추천드립니다. 러닝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 평소
우리가 걷는 걸음이 속도가 5 정도일 거예요. 거기에서 속도가 6.0까지 올라갈 수 있게 차차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클 같은 경우도 한 달 정도 3단계를 타시게 되면 사이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2주에 1씩 올리시면 8단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무릎 통증도 없어지실 거고 다이어트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유산소가 근손실을 부르는 건 아닙니다. 적절히 하면 근육을 지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체질과 목표에 맞게 해야 효과적이며 러닝머신만 뛰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최소 30분 정도 유산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지방 감량뿐만 아닌 심폐기능과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